안녕하세요. 핫썸머 호텔 휴가 꿀팁 대방출 세 번째 영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서울특별시 관광협회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이번 휴가를 알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호텔의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을 떠나실 때 결제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결제, 머니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스마트한 결제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휴가 가실 때, 또 호텔 가실 때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글쎄요, 모두 대부분이겠지만 아무래도 호텔의 꽃은 조식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룸 서비스를 참 좋아해요. 요즘 룸 서비스에는 로봇이 또 서비스하는 경우도 또 생기게 됐습니다. 룸 서비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앱으로 메뉴를 주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한 번은 너무 바쁜데 룸 서비스를 주문해서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룸 서비스를 주문하려고 하니까 TV에서 주문 방법을 보고 앱을 다운받아서 주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딱 봤는데 로봇이 문 앞에 딱 와서 음식 가져가 이렇게 하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요즘 호텔에서 스마트 기술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물론 고객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뭐 이런 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냥 전화기 드시고요. 주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주문을 하면 좋죠. 주문을 하면 좋기는 한데 국내에는 그렇다 치지만 해외에서는 룸 서비스를 영어로 주문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후덜덜하죠. 영어를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전화로 주문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 짧고 굵게 어떻게 주문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전화를 하시면 Good morning, Miss Kim 이렇게 전화를 상대방에서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자, 객실의 예약자 이름이 직원의 전화에 뜹니다. 뭐 뜨는 호텔도 있고 안 뜨는 호텔도 있어요. 자, 그러면 Good morning. Room service order please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Good morning, room service order please 이렇게 짧게 주문하시면 되고요. 그쪽에서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뭘 주문하시겠느냐? 자, 그러면 그냥 메뉴에 적힌 대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메뉴에요. Continental breakfast, American breakfast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무슨 차이인지 여러분이 아니라 교수님 아시나요? 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칸 블랙퍼스트는요 베이컨이나 소시지, 달걀이 들어가 있는 가장 양이 좀 푸짐한 거, 네, full 약간 좀 제 American 스타일, breakfast.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컨티넨탈 블랙퍼스트는요 아주 간단하게 뭐 빵, 시리얼 종류로 나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푸짐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네. 풀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는 바빠 뭐 이런 거 했을 경우에는 컨티넨탈 블랙퍼스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달걀 있잖아요. 네. 달걀인지 계란인지 뭐라고 말해야 다갈? 될지. 네. 자, 이 에그 요리 말이죠.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단 많아요.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를 만약에 주문하시고 빨리 끊어야지 그래서 전화를 딱 끊으려고 하면 직원이 How would you like your egg? 갑자기 이렇게 물어본다는 말이죠. 스테이크도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 네. 계란 후라이 종류는 hard frie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ver hard pleas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자, 혹시라도 난 노란자가 안 익은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unny side up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계란 요리 종류에는요 오믈렛, 뭐 흔히 뭐 계란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믈렛을 주문하면 또 다시 어떤 걸 넣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교수님? 네, 자, 오믈렛에 들어가는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섯, 파, 양파 등등 이러한 거, 뭐 치즈, 토마토도 들어가죠. 자, what would you like in your omelet?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시면, 자, everythi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넣어달라, 나 다 원해, everything please. 자, 또는 나는 햄은 싫어. 왜냐면 나는 비건이니까. 나는 채식주의자. 그러면 everything except for ham, pleas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비건하고 베지테리언은 달라요. 네, 다르죠. 베지테리언은요, 액을 드시는 분들을 베지테리언이라고 할까요? 비건은 에그도 안 먹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저는 사실 룸서비스분은 좀 종류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약간 좀 버라이티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뷔페 레스토랑 직접 가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조식 뷔페 드시러 호텔 가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조식 뷔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뷔페에 가면 안 먹어도 흡족해지는 네. 이 기분. 네, 교수님 주로 뭐 뷔페 가실 때 꼭 알아야 되는 사항 있다고 하시던데요. 네, 우선은 교수님 제가 좀 옷 입는 걸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우, 너무 네.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그 아침에 조식 드시러 가실 때는요, 물론 뭐 다 이렇게 저처럼 뭐 지금 수트 입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갖춰 입고는 가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격식이 조금은 다른 데보다는 편한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드레스 코드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곳도 레스토랑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한 국내든 해외든 레스토랑 입장하실 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객실에서 제공되는 바스루브, 흔히 목욕 가운이라고 하시죠. 제가 호텔에 근무할 때도 보시면 아침 식사를 오실 때 이 목욕 가운 입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객실에서 제공되는 슬리퍼 아시죠? 그 슬리퍼를 신고 오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대부분 레스토랑에서는 입장을 시켜드리지 못하고 옷을 갈아입고 오시거나 슬리퍼를 바꿔 신고 오시라고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뭐 이게 이유는 첫째입니다. 안전. 객실 슬리퍼가 고무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레스토랑에서 이용하실 경우 미끄러워서 다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가 실은 매너입니다. 그래서 꼭 아침 식사 이동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좀 챙기시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꿀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식 뷔페 먹으러 갔을 때 갑자기 문 앞에서 리셉션에서 How many in your party? 이렇게 딱 파티. 자, 파티. 무슨 파티? 자, 무슨 파티? 여기 조식 먹으러 갔지, 뭐, 아무로 파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어쨌든 파티는 그 파티 아닌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행이 몇 분이세요? 라는 뜻이니까요. How many in your party? 그러면 당당하게 1, 2 이렇게 숫자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뷔페 레스토랑은 좀 복불복인 게요. 그 호텔 당일에 뭐 객실 점유율이 높거나 손님이 많거나 하셨을 경우 또는 특정 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정신없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뭐 나는 한적한 게 좋아, 호캉스를 제대로 즐겨보겠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까 1부에서 설했던 EFL을 추천해드리고요. 또 특히나 뭐 성수기 때나 국내든 해외든 레스토랑 좌석수, 고객 수에 대비해서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호텔들 같은 경우는 아침 식사 시간에 뭐 1부, 2부로 나누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진행하니까요. 이용하시는 호텔에서 설명, 체크인할 때 잘 들으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교수님 이제 든든히 아침도 먹었겠다. 운동 좀 해볼까요? 자, 피트니스 센터를 고고. 네, 교수님 혹시 평소에 뭐 운동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피트니스 센터로 가자고 하시니까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프론데스크에서 근무를 할 때 고객님들을 만나보면요. 피트니스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옷은 빌려주냐, 운동화는 빌려주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호텔 성급에 따라서 어떤 호텔들 같은 경우는 운동복까지도 빌려주는 경우 있고요. 다만 빌려주지 않는 건 뭐냐면 운동화는 통상적으로 빌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운동화는 가져오셔야 됩니다. 특히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는요. 안전을 위해서 미성년자는 입장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많으니까요. 이 부분도 알고 가시면 좋을 듯해요. 네, 고급 호텔들의 경우는 피트니스에 더해서 수영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아요. 요즘 아무래도 휴가철이다 보니까 수영장만 쓰시기 위해서 호텔에 투숙하는 경우도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요, 수질 관리를 위해서 수영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수영모 준비해 주시고요. 사실 튜브를 타고 놀면 가장 재밌긴 한데 튜브는 대부분 허용을 안 하죠? 네, 호텔마다 다르긴 한데요. 튜브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대부분 허용을 하지 않고요. 어린아이들의 그 왜 계시면 암튜브 있잖아요. 암튜브 정도까지는 허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투숙한다고 다 수영장을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할인된 가격으로 뭐 수영장을 사용하는 호텔들도 있습니다. 뭐 내가 호텔 고객인데 왜 수영장을 못 쓰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실내 수영장, 워터파크까지 있는 복합 리조트가 생기면서요. 이용 횟수가 제한이 있거나 이용 시간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요즘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해서 요리할 수 있는 호텔들도 네,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런 호텔 외에는 요리 같은 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는 레지던스 호텔에서만 주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요리가 가능했는데요. 요즘 같은 새로 생긴 호텔들 같은 경우는요. 층마다 간단하게 공유 주방이라고 해서 뭐 요리해 줄 수 있는 만큼 시설을 해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요리해서 드시거나 잘 치우고 가시면 되는 그런 시설이 있는 호텔도 있으니까요. 또 간단하게 뭐 아시죠? 그 세탁실, 런드리 코인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자 그렇군요. 이제 운동도 했겠다. 주변 관광 좀 해보러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여행 가실 때 갈 곳을 미리 다 정해놓고 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가시는 편이세요? 아시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제가 레클레도 컨슈더 출신이다 보니까 여행 정보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현지에 있는 컨시어지 분들한테 어디를 가면 좋을지, 어디 가면 맛있을지 추천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호텔에서 컨시어지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시어지에는 주변 관광지 지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요즘 누가 지도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아주 유명한 도시의 관광청장님 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지도 수요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도를 프린트를 하지 말까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도를 이렇게 수브니어 이렇게 집에 다시 가져가는 거 뭐라 그러죠? 기념품이요? 기념품, 네,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폰만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지도를 참고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네. 네. 자, 컨시어지 추가 설명 드리면요. 컨시어지는 주변 맛집 정보를 진짜 빠삭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도 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호텔의 부대 시설, 피트니스, 레스토랑 등 이런 걸 이용하다 보면 룸차지 하겠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룸차지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체크인 할 때 호텔에서 사용할 거 예상해서 신용카드 보여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호텔 내에서 사용하는 금액을 지불할 때에는 제 객실로 차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요, 영수증에 객실, 번호, 이름 사인해 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요거 한번 하시면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일괄 정산이 가능하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체크아웃 할 때가 됐어요.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가면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세이프티 박스 맞아요. 그거 말씀하셨는데 아까 다른 영상에서 말씀하셨죠? 귀중품 넣어둔 거 꼭 잘 빼내셔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세이프티 박스 귀중품, 특히 여권 두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요즘 객실에 가장 많이 깜빡하고 가시는 물건 1위가 전자제품이래요. 그래서 전자제품 잘 챙기시고요. 그러니까 뭐 태블릿이나 휴대폰 같은 거 잘 챙기시고 세이프티 박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니바 사용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뭘 먹었는지 프론트데스크에 좀 알려주셔야 되니까요. 잘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여행하시거나 객실 짐이 많을 경우 4성에서 5성 호텔에 머무시는 경우는요, 벨데스크 직원을 통해서 짐 도움, 체크인 할 때처럼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객실 전화를 이용하셔서 짐 도움이 좀 필요해요 라고 하면요, 직원이 객실로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짐을 가져가고 로비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만약 지금 바로 체크아웃 하실 게 아니면은 짐을 내가 언제까지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다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호텔에다 맡겨주시면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자, 1성에서 3성급 호텔의 경우도 체크아웃 후에 짐 보관 서비스를 제공을 하니까요. 그렇게 잠깐 놓고 뭐 앞에만 이렇게 둘러보고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객실 내에 여러분들은 짐을 다 정리하셨으면 프론트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객실 한 번 더 한번 확인해 보셔서 두고 간 물건 없는지, 네. 그다음에 체크인할 때 받았던 객실기 다 챙기셔서 프론트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EFL 사용하시는 귀빈층 라운지 사용하셨던 분들은요, 프론트데스크에서 체크아웃 하셔도 되고 귀빈층 라운지에서도 체크아웃 가능하니까 편하신 쪽에서 골라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혹시나 비행기 시간이 너무 늦게 있어서 레이트 체크아웃이 필요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네, 보통 호텔이나 뭐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가 체크아웃 시간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시간이나 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체크아웃 시간을 연장하셔야 될 네,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프론트에 먼저 지금 객실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호텔마다 이걸 다 레이트 체크아웃을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호텔의 객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보통 한 1시간, 2시간까지는 객실 사정에 따라서 그냥 이해해 주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하이 시즌 성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텔 객실 사정에 따라 대처가 가능하고 뭐 딱 잘라서 안 된다라고는 하진 않을 테니까 친절하게 부탁하는 거 아시죠? please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체크아웃은 체크인 때보다 뭐 어렵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프론트데스크나 귀빈층 라운지로 가셔서 나 체크아웃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직원들이 키 돌려받을 거 돌려받고요. 그 다음에 투숙하면서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투숙 기간에 사용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미니바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볼 겁니다. 네. 자, 어떤 호텔은 프린트해서 보여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또 아니고 그냥 되셨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호텔 사정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신 금액이 많거나 하시면요, 하나하나 확인 가능 다 합니다. 그래서 객실 요금만 있다 하시면 객실 요금만 지불하시면 되시고요. 다만 이 부분도 먼저 선결제하신 금액이라면 따로 지불할 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미니바 사용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뭐 사용하신 날짜, 아이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사용 여부가 다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 하나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출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회사에 지출 결의서를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출 결의서를 낼 때 내가 객실은 예를 들면 회사에서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교수님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호텔 사용서는요, 객실료, 뭐 레스토랑, 미니바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이 나오는데 한 번에 쭉 날짜별로 프린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회사에서 처음 입사하시거나 출장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거는 내가 낼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회사에서 내줄 거라고 하면요, 종이에 안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볼펜 드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요거는 요 카드로 결제할 거야, 요거는 요 카드로 결제할 거야 라고 하면 간단하게 세퍼레이트 해주실 겁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할 때는 체크인할 때 보여준 카드를 다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때 이제 실제 정산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 내가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면은 또 다른 카드, 그 카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 카드의 취소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객실료도 미리 정산하고 오시고 난 객실료 외에는 아무것도 쓴 것이 없다. 프론트에서 아웃하는 줄이 길다 하시면요, 프론데스크 앞에 있는 익스프레스 체크아웃 통에 객실 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체크아웃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체크인할 때 보증금 받았던 신용카드 금액도 자동으로 취소되고 체크아웃도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삼성페이, 애플페이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자, 체크인할 때 삼성페이, 애플페이로 하신 분들 보증금으로 이 보증금 딸 때 그 폰으로 하신 분들은 자동 취소가 안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프론트데스크에 들르셔서 보증금 취소 절차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꿀팁 있으신가요? 국내에서는 뭐 자차나 버스, 지하철로 이동 가능하신데 해외의 경우는요, 공항까지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아웃 전에 컨시어지 데스크에 가셔서요, 공항 가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호텔 앞에 공항까지 가는 버스가 있을 경우에는요, 주로 티켓은 호텔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체크아웃 하기 전에 프론데스크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죠. 아,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항공사 보면 네. 마일리지를 모아서 쓸 수가 있잖아요. 네. 호텔은 마일리지나 포인트 혜택 같은 거 없나요? 자, 호텔마다 있는 호텔도 있고 없는 호텔도 있고요. 무료 가입해서 멤버십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호텔이나 아니면 그 브랜드 호텔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하셨을 경우에는 가입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호텔마다 다르지만 멤버십 경우 무료 레이트 체크아웃이라든가 머무시는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귀빈층 라운지, EFL 라운지 무료로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무료 방을 업그레이드하는 혜택도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호텔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호텔 서비스를 더 풍성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KT와 라연이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알찬 호캉스에 도움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